안녕하십니까? 책구미입니다.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중국은 과거부터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해왔습니다. 단순히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략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위안화의 평가 절하입니다. 2018년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의 절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을 때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10% 평가 절하의 관세의 대부분을 상쇄했습니다.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중국 제품의 수출 단가가 낮아지면서 관세 부담을 덜어내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번에 중국산 제품 전체에 대해 60%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다시 한번 위안화를 대규모로 평가 절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만약 위안화가 50%까지 평가 절하된다면 미국의 관세 정책은 효과를 거의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평가 절하되면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유지되고 미국의 수입 물량도 크게 줄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이고 미국은 관세 수입을 통해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의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경제 구조입니다. 따라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 한국은 양쪽 모두로부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위안화가 대규모로 평가 절하될 경우 한국 원화 역시 평가 절하 압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 달리 여전히 인플레이션 위험이 존재합니다. 원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 수입 물가가 급등하고 국내 물가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원화 가치를 일정 수준에서 방어해야 하는데 이는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부품, 화장품 등 주요 산업에서 여전히 중국과의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평가 절하되면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고 중국 내에서 한국산 중간재가 중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나 철강 같은 산업에서 중국의 급격한 추격이 이미 진행 중인데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로 얻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 한국 제품을 밀어낼 경우 한국 경제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익을 얻을까요? 미국은 관세 수입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미국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의 대중 수출 품목은 주로 농산물과 에너지 자원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다양한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규제를 완화하거나 특정 산업에서 중국의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는 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중국 경제는 위안화 평가 절하의 단기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해 외국 자본의 유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강력한 통제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이미 환율을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해외 자본 이동을 제한하는 방화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러한 대응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합니다.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면 한국은 원화 가치를 일정 수준에서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철강, 조선업, 배터리 같은 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또한 중국산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한국 시장을 잠식할 경우 한국의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한국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된다면 한국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 세수 부족 문제 해결 방안,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가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위안화 평가 절하가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 보유고를 활용한 방어책을 마련해야 하며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주요 산업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고율 관세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미중 간의 경제적 갈등을 넘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이번 무역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